요 만석군도 박씨요. 아. 그리고 자기들이 뭘로 해서 돈을 벌어? 땅도 다 너무 땅 있었다고. 다 너무 싸우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됐다.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근데 이 뭐를 자기가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막 풍자하면 금방 들키잖아요. 그게 이것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의인화. 제가 이제 남원에 뭐 흥부마을이 있어요. 2개 마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흥부마을 어딘가 조사하려고 했더니 이쪽 면 사람, 이쪽 면 사람이 흥부는 우리 마을이다. 우리 마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받은 대학교에서 도저히 이쪽이 맞다고 주장하면 이쪽 사람들이 600명이 막 그 프랑카드 들고 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에 그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막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잖아. 이 흥부 테마공원이 만들어지면 우리 동네 떼부자가 된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막 부축했다고. 그러니까 날만 새면 다 흥부는 우리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우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흥부 전에 나온 지명이 똑같이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양쪽에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살든지 같이 살든지 지금 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어찌됐든 뭐 서로 주장.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막 서로 우리 것이 우리 지역에 많다 해가지고 흥부 비석이 발견됐다 해서 이제 비석을 캐가지고 막 생방송 과정에 봤더니 함양에 누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비석이 뭐라고 썼나?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부모 효도하고 이렇게 비석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는 절충장군 누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 조금 유식하는 어르신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묻어라 하고 이제 또 웃기도 하고 또 이제 그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묘가 막 열 몇 개 생겨나고 또 막 겨우 이제 또 막 유명한 풍수지리학자가 와가지고 이 풍부가에 나오는 곤자감양이다. 맞다. 남동 뭐 북도 이런 거다. 겨우 이거는 후손이 어때? 당대 발복호는 풍수지리가 풍수와 명당이다. 근데 여기가 봤다. 이제 풍수하는 그 패치를 하는 사람도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재미있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그것은 이제 이 입담 좋은 재단분들이 이제 이것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왜 운봉에 그러면 남원이 소유꾼이 많냐? 이제 운봉에서 송은옥이라는 사람이 그리 가가지고 운봉 만수꾼이 우리 연예인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은 권삼등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판소리 같은 거니까 고수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됐다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는 사람들이 송은옥에 사는 사람들이 주막이에요. 주막 비석 이성계 장군의 승전비가 있는 그 비석을 지켜라 관리하라고. 조선에서 관리들을 파견하는 그 관리사가 있었어요. 그 마을이 아니고 거기에 주막이 있었다고. 그 주막은 경상도고 전라도고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주막이에요. 주막. 거기에 집이 이제 송로 선생이 송로 아버지 송천비가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제 2달 동안 석방에 가면서. 근데 그 주막에 경상도 사람들이 왔다가 먹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술 취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노래가 다 뭔 노래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민요, 노래 까라, 뭐 밤매는 거, 매나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그거 잘 몸에가 안 익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송록이라는 사람이 자꾸 그래, 이 조선 팔도를 장악하려면 다양한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 요소를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록 선생이 추적하면 전부 다 애인도 경상도 사람. 활동도 진주, 경상도 갔다가 함경도에 가서 흔적이 없다. 다 주 무대가 경상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소비차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손들한테 조사해 본 결과는 이 날마다 노래에서 벌어먹고 산 것은 연 수입의 5%도 안 된대요. 연예인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무당으로 하는 거예요. 무당. 어느 사람 아프면 거기 가서 뭐 해주고 이런 거.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 내가 능력이 막
5개 마을 정도 자릿수 있는 사람, 면 전체를 자릿수하는. 그리고 이사를 가면 자릿수를 팔고 가요. 자릿수를 팔고 간다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다, 한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로 벌어먹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송은옥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하니까 막 인기 가수가 된 거잖아요. 인기 가수가 돈벌이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저 사람 노래를 해서 저 사람 대자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 돈벌이가 많겠다. 돈벌이가. 그래서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원 지역에 68명의 이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소리꾼을 다 조사했더니 남원 출신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른 데 서온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첫 편제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도 순창 사람이잖아요. 순창 사람이요. 박유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순창에서 그 자기 무대가 적어, 활동 무대가 적어, 돈벌이가 적어. 그래서 동편제 저 송은호 선생 소리를 배워갖고 저런 노래를 하면 내가 많은 소비처가 많겠다. 그래서 배워갖고 가서 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다 똑같아. 인기 가수가 된 거예요. 인기 가수. 인기 가수가 되니까 오란데가 많은 거예요. 오란데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구례로 가고 나간으로 가고 이렇게 소리가 점쳐들는데 가는 것이 같잖아요. 똑같아요. 흥부전에서 첫 번째 딱 박을 탔더니 쌀도 나오고 두 번째 탔더니 집도 나오고 세 번째 박을 탔더니 응원도 나왔더니 꽃감 장사하면 1,000냥을 벌어갖고 집을 쌀을 살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박을 타가지고 집 파듯이 종이 딱딱 한지 만든 종이 장사하면은 요만큼 돈을 벌어 하네. 옷 장사하면 요만큼 벌어. 이 일은 많은 사람 인력이 필요해요. 흥부가 가족이 많잖아요. 왜 12명설이 많냐? 12명설이 9명이다 하는데 그 박씨집안에서 듣는 얘기는 12명이 맞다 그래요. 12명이. 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3월 3일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돌아가는 9월 9일까지 인월 장터에서 허드렛 일하고 미천을 마련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무엇으로 미천을 냈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소금 장사를 한 거예요. 소금 장사. 그 지역은 소금이 없어요. 소금. 그래서 이 바가지하고 소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 대박이라 그래. 우리가 바가지가 깨지면 꿰매서 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꿰매서 쌀바가지라든지 물바가지라든지 이런 건 다 꿰매서 쓰는데 이 소금 바가지는 절대 꿰매서 안 써요. 그리고 이 바가지는 대를 물려. 왜냐면 종량이 때문에. 너그 할아버지 때는 이 한 바가지에 한 바가지가 반대라고 해갖고 400원 받았는데 깨져서 없었으니까 좀 큰 놈인지 작은지 모르고 부피가 달라진 거예요. 왜 너가 할아버지 때보다 반대가 적냐 아니면 많냐? 바가지가 깨지면 그시니까. 그래서 소금 바가지는 항상 대를 물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가지 흥부 요것은 바가하고 관련되는 것은 이 소금 장사 인연에서 소금 장사 바가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흥부전이 바가지가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월 3일 날 와서 9월 9일 날 돌아가는 것도 똑같다. 중고제 한 소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창의 효시 최선달 하시잖아요. 선달 왜 명창이라고 하지 않고 선달이라고 했을까? 명창은 후대에 나온 거잖아요. 후대. 선달은 조선시대 때 문문과에 급제하고 벼슬로 아직 안 나간 사람이야. 아직 발령을 대기 중이거나 안 나간 사람. 왜 소리꾼을 선달이라고 했을까? 선달은 과거를 급제했다는 것은 이미 신분이 기득권층이라는 얘기잖아요.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왜 판소리 효시를 선달로 했을까? 이미 판소리의 원래 유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이나 천민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후대에 활용한 직업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이고 최초의 이것은 판소리 유전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문화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이 이렇게 염계단 선생이라든지 고수관 선생이라든지 뭐 김창룡 선생 이런 분들은 다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 유명한 명창보다 선대 사람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충청도에 계신다는 거예요. 충청도에. 전라도에 안 계시고 전라도 사람들은 후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은 후대 유명한 명창들은 다 신분이 이런 사람들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권삼동 명창이 뭐 그 양반 출신 비갑이었다. 근데 저는 양반 출신이 천민들이 하는 노래를 한 소리를 하는 그런 유다 그것이 아니고 원래 양반들이 원래 자기들 소리를 자기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한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주군 용진명 안동권 씨 양반 대양반이잖아요. 93년도인가 문화관광부가 문화의 해가지고 국악의 해를 만든 거예요. 그 이 권장도 선생이 들리는 일화라는 완주군 용진명 구흥리 안동권 씨 양반 집안인데 서당을 보내면 서당을 가지 않고 중간에 무당 집에 가서 노래만 듣고 그런 것만 했다. 해찰만 하고 공부를 않고 근다. 그래서 안동곳이 체면이 아니라서 쫓아냈다. 7살 때. 그 어디로 갔냐. 진해가 집에 있는 지리산 남원 주천면 정동리 그 주천면 무수동 마을로 보냈다. 그가 진해가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로 옆에가 구룡폭포예요. 구룡폭포 옆에는 웅봉 만석군네 집이라고. 그런데 그리 어릴 때 진해가 집으로 보냈어도 거기서도 맨날 구룡폭포에 가서 노래만 하고 공부를 안 했다. 서원도 안 가고 그랬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유적지다. 근데 그 안동권 씨 집안에서는 처음에는 저도 그랬지만 여기가 그 건삼동 명창 유적지고 막 그러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었다고. 그런데 93년도 국가회의가 되면서 이제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상승되고 뭐 인지도가 높고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고 하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다. 족보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구룡폭포에다가 여기 나오지만 권삼덕 기적비 비를 씌워본 거예요. 비를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 원래 천한 사람들이 했던 것을 안동권 씨 권삼덕 선생이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의 그 기득권층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후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눠서 쓰는 것이다. 뭐 천민이고 이런 것이 뭐가 있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초창기 판소리보다 뒤에 후에 판소리가 더 이제 정형화되고 이제 오늘날과 같은 판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경상도의 민요 관현, 경상도 사람들의 흥에 들어간, 흥의 유전자가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기호칭이 넘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운봉 지역에 있던 소리가 조선 팔도로 가는 거예요. 함경도부터 경상도, 강원도까지, 제주도까지. 송농 명창의 동생 송강록 씨는 기록을 보면 제주도 가는 거예요. 제주도. 근데 왜 제주도로 갈까?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수십 번 간 거예요. 그런데 답이 풀려진 거예요. 답이. 이 웅봉 만석군이 여기 웅포 하면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송농의 아버지가 웅봉 만석군에도 가을에 가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태생들이 일가 친척들이 이쪽에 많은 거예요. 이쪽에. 근데 웅봉 쪽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뭐가 돈벌이가 잘 되냐? 목기가 돈벌이가 잘 돼요. 목기. 제사 지낼 때 목기. 조선 팔도에 각 고을마다 목기 안 만들어쓴 집안이 고을이 없어요. 홍성도 마찬가지로 어디나 그 지방마다 다 나무로 그릇을 깎고 제사 그릇도 만들고 집도 그릇도 만들어서 써. 어느 고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남원 목기만 유명해졌냐? 그것은 딱 하나 때문이에요. 고려 말 때 이성계 장군이 외구가 모여있는 지리산에 가서 외구를 소탕해가지고 그 힘으로 나라를 엎어갖고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외구하고 싸울 때 함경도에서 개성에서부터 운봉까지 오니까 16일이 걸린 거예요. 병사들은 700명밖에 안 와. 임금이나 무왕이나 그 최영 장군이 군사를 안 줘. 군사 주면 고려를 엎어갖고 왕을 데리니까. 그러니까 네 사병을 데리고 가라.
근데 1000명 중에서 700명은 간 거예요. 700명이 말 타고 가서 보니까 지리산에 10배나 많은 왜군이 있어. 조선왕조실록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우리가 심리전을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지역은 이 자기가 있던 함경도 지방에는 함경도 지방을 관장하는 신은 백두신이었는데 이쪽은 남쪽은 지리산 신이 왕초니까 지리산 신한테 우리가 신을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리산 신한테 황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고사를 지냈어요. 뭔 고사를 지냈냐? 나무 그릇에다가 황산 미꾸라지하고 황산 달떡을 오는 거예요. 미꾸라지는 왜냐? 외구들이 모시는 신은 용신이야. 용깃발이야. 외구는 깃발. 왜냐면 바다에 풍랑이 일으면 죽으니까. 이성계 장군의 군대 깃발은 말깃발이에요. 우린청이라는 말깃발, 군대 깃발이. 그러니까 일본군 최고 대장은 신은 비를 내려지는 용이다고. 그 비를 내리는 용이 땅으로 변신하면 미꾸라지예요. 그래서 충청도 이남지방에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별을 심어서 사는 민족들은 미꾸라지를 음식으로 안 먹어요. 비를 내려주는 용신이니까. 근데 남한은 왜 추어탕이 유명해졌냐? 그것이 묘기가 유명해졌냐?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외놈들 신 아무것도 아니다. 미꾸라지다. 미꾸라지를 제물로 올린 거예요. 그거 황산이니까 황산 보름날 전투를 해야 되니까 다리 잘 따라하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게 조선이 됐어. 왕이 됐어. 그러니까 조선의 모든 사대부들이 우리의 초대 왕 태조대왕 이성계 대장께서 남한의 목기에다가 제물을 올려가지고 나라를 창조하는 기운을 얻어서 이 그릇은 왕신의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남한 목기를 도매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송강로 선생이 송강로 씨가 나는 형 따라다니면서 고수가 이거 해가지고 재미도 없고 돈벌이도 안 나고 지금 날란다. 그래가지고 목기를 하고 웅포 금강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서 배를 가만히 놔두면 저 또 안에도 제주도로 가. 배가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목기를 쓰는 유래를 조사하다 그걸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권이 음악적 재료는 인문적 재료는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청국장에 숨어있는 비밀 코드가 있듯이 이 판소리가 비밀 코드가 이것인 거예요. 이 유전자를 해독을 해봐야 돼요. 게놈 유전자 해독하듯이 해독을 해봐야 돼요. 흥부가 병강사가에 이거 나와요. 전라도 소리꾼들이 노래를 해. 흥부가 노래도 병강사에. 근데 일원산, 이광경, 삼포주, 사법성 이렇게 하잖아요. 지리산 사람들이 강경, 원산 알 일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포고를 들먹이려고 일원산, 이광경, 삼포주 이렇게 하냐? 이 소리꾼들의 유전자 활동주대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원산도 마찬가지고 포고 위주로, 강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송강로 선생 집안 조사해 보면 함경도 가서 생모를 알 수 없다 그러잖아. 원산 포고로 갔대요. 포고로. 이것은 결국은 이 판소리 유전자가 이쪽에서 충청도 왔다. 이제 요것을 이거 본 거예요. 이 서려신문 집안에서 제가 이 비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집안 내에서 활용하는 건강법. 그러니까 소리꾼들은 노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운을 다스리는 소리를 기다스는 놀이라고 그랬대. 판소리를 기다스는 놀이. 우리가 오장육부잖아요. 오장육부 중에서 한 장기가 고장나면 병이 난 거예요. 위가 고장나면 윗병이 생기고 간이 고장나면 간병이 생기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기운이 똑같으면 건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없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면 죽어. 그러니까 기가 안 막히고 잘 통하게 하고 또 그 기가 오장육부의 기가 각 장기마다 똑같아야 돼. 똑같아. 근데 그것은 호흡에가 있어요. 호흡. 모든 기는 폐로 모여서 목소리를 통해서 나와.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의방에 가면 진맥을 어때요? 폐진맥이라 해요. 폐맥을. 얘가 폐맥이에요. 폐의 기운, 맥을 진단하면 오장육부의 기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 근데 이 오장육부는 숨을 쉬어요. 노래도 하고. 그래서 우리 노래하고 하면은 노래는 목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해, 배. 그래서 득음을 한다는 것은 목소리가 목이 노래를 잘하는 단단한 목이 된 게 아니고 오장육부 장기가 자기 소리를 마음대로 내는 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득음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심이 힘겨지면 성악이 그때 성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성. 이 울 때는 노래를 빌리는 거예요. 울림관이요. 그러니까 근데 간과 간 옆에 담이 있잖아. 요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판소리를 우리가 자진머리, 중중머리, 엄머리, 중머리, 진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청 궁금한 거예요. 노인들한테 어르신 지금 그 소리 여신 선생님 오셨는데 뭐 흥부가 중에 뭐 자진머리 한데 뭐 해야겠습니다. 그럼 해봐. 그게 자진머리도 못한가?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한 자리 해.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자진머리 하나 뭐 엄머리 한 자리 해드리겠습니다. 엄머리다가 뭐단가 여시단가 그다음 이것이 생소잖아요. 우리도 생소해. 전문가들 외에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장기가 내는 소리가 장단도 있지만 곡률이 있어, 곡이. 그래서 우리가 뭔 소리예요? 신소리, 야 이놈아 신소리 마라. 저 어떤 사람 쓴소리 잘한다. 이빨은 소리 잘해. 어떤 사람 아부 잘한 단소리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소리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 또 가시밭은 짠소리 오고 잔소리도 하잖아요. 잔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다가 판소리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설이 와 노래하다가 이때 그 춘향이가 여기 가고 저기 말로 하잖아. 그거 안일이라고 하잖아. 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요. 아니 소리. 그 다음 헛소리도 있고 허튼 소리, 딴소리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그런 책을 제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봐봐요. 자진머리. 넓어는 거동 봐라. 넓어는 거동 봐라. 이렇게 이거 자진머리잖아. 아, 그거는 신소리 잘하네. 요것은 이 장단은 어디서 내? 간에서 나온 소리야. 간소리. 그러니까 판소리를 오래 해가지고 명창이 된다는 것은 이 기 다스름, 오장육부의 기운을 마음대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제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미친 일을 또 했어요. 가장 누가 오래 사는가? 조설했어요.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일제강점기 1910년까지 평균 수명이 43.1세예요. 43.1세밖에 안 살아요. 평균 수명이. 이 소리꾼들은 63.2세예요. 가장 천하고 생활도 빈곤하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생활 환경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는? 일반인은 임금부터 일반 모든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43세일 때 일반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을 7.5개를 앓다 죽어요. 평균 홍역이네 폐병 이런 거. 근데 이 소리꾼들은 3.2개밖에 안 돼. 잔병 치레도 적게 오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조사하신 군입부하고 선생님이 계셔서 논문 쓴다고 해서 제가 통계 조사한 거 했어요. 누구 언제부터 태어나서 1, 2, 3, 4 나이를 쭉 써가지고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 쭉 썼어요. 60세 이상의 그래프가 그려진 사람은 다 소리꾼이라니까. 다 소리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 30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금 같은 경우는 30 몇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첫째, 수명이 긴 집안끼리 결혼했을까? 그것은 아니고 노래 잘하는 사람끼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폭포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득음을 한다 그거잖아요. 자연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폭포대요. 폭포.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폭포 가서 수련한대. 그러니까 그 폭포에서 그 길을 들고 받고 보면 하는 이런 수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쉰소리, 쓴소리 이런 것이 판소리로 말하면 중중머리 뭐 이런 것이 다 요 왼쪽에 있는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무림의 고수가 되잖아요. 바둑도 막 오래 두거나 또 뭐 이렇게 뭐 고수도 또 오래 치면 막 통달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고 통달하는 거야.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이 대목이 그래서 죄라는 것이 생겨나요. 선생은 하나인데 똑같이 30명이 가서 소리를 배웠어. 그런데 다 지 맘대로 해. 다 자기 소리가 자기 따로따로 해. 선생 걸 좀 바탕으로 하지만 따로따로 하고 이 사람 소리가 또 생겨나갖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 왜 따로따로 할까?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명창도 두근거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도잖아요. 차이가.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아침에 올렸더니 막 수만 명이 접속을 하는 거예요. 요것은 선비들이 늘 했던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오장육보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 내가 말하자면 위가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 움직이나요? 이거 누가 움직이죠? 여 위가 안 좋다. 그러면 먼저 자기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이 오장육보가 말하자면 간이 안 좋은가, 심장이 안 좋은가, 비장이 안 좋은가, 폐가 안 좋은가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개 장기 중에서 위가 안 좋다. 그런다면 위를 깨어지는 위의 기운을 많이 더 깨우는 동작을 5번 하고 제일로 기운이 좋게 나온 사람은 장기는 한 번만 해야죠. 그래서 1년에 이걸 하면 똑같아져.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이 내는 소리는 휴 그래. 호흡이. 우리가 갑자기 꽉 놀래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한숨 팍 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맨 밑에 심장. 애들 보고 오줌 싸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쉬하라고 하잖아. 쉬. 아 그게 본능적으로 장기가 내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간의 기운은 도끼를 풀어내야잖아. 간이 내는 소리는 호흡은 휴요. 그러니까 어떻게 휴. 그러면 이제 또 들이마셔야잖아. 들이마실 때도 똑같은 순서대로 들이마시고 입을 막고 그러니까 휴. 들이마시기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마시기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박수하고 잠잠잠만 하는데 현비들은 똑같아.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나와요. 육자결 호흡법이라 해서 성이 선생이라든지 유호 선생이라든지 모든 선비들이 이렇게 했어. 육자결 호흡법이라고. 소리꾼들은 이것에다가 이것을 다 한 거야. 아 근데 이러한 문화가 문맹인 무당들 그런 것이 나왔었겠어요? 제가 이제 학자가 아니라서 논리적으로 막 다 그걸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선비 옷을 입고 선비 갓을 입고 양반들 앞에서 그것도 고관태작들 놓고 그 사람을 탄핵을 해. 양반 놈들 나쁜 놈들 남은 원님들 나쁜 놈들 이런 하잖아요. 천민이 그렇게 했다는 삼족을 멸해. 근데 왜 그랬을까? 요 종자의 씨앗이 원래 기득권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인을 한 거다. 이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추임새 하라고 하잖아요. 추임새. 뭐 잘하면 해보세요. 얼씨구 따라서 해봐도 잘 쉬고. 근데 그거 다 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몰이를 한다. 순서를 한다. 그때는 간이 내는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씨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씨구를 해야 할 때 좋다 한 사람은 위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제 정말 이것이 이제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 조상들은 일상적이었어요. 지금은 엄청난 고도의 학문으로만 학문해야 되잖아요. 봄이 되면 우리나라 최고 산수유 축제 유명한 데가 구례예요.
굴에 노란 꽃이 피잖아요. 위장이 나쁜 사람은 노란색하고 관련돼 있어요. 간은 청색하고 관련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이 선생님하고 봄마다 가서 조사를 해요. 오는 사람 1000명 조사했는데 63%가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노란색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그게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강정이 네가 안 좋아요. 간단히 힘들 때는 휴하는 숨을 쉬고 우하는 소리를 내며 자진몰이 소리를 들으니 자진몰이 북장단은 북도 마찬가지야. 북은 그 길을 실어 날르는 파장을 날르는 소리야. 북은. 그래서 판소리는 왜 북 하나만 할까? 요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아주 많아요. 이거 때문에. 이건 어느 한의원 선생님이 잘못하면 자기 밥 굶게 생겼다고 저보고 그만 공부하라고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준다고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이 이거라 하더라고요. 이놈이 제가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 오장육부가 있고 소리꾼도 소리가 있고 고수가 치는 장단이 있고 추임피에 추임피가 있잖아요. 요 자진몰이는 간이나 담이 내는 소리예요. 신소리 원래. 그때는 자진몰이 나올 때는 추임피를 얼씨구로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조사해보려고 그래요. 얼씨구로 자진몰이 할 때 얼씨구로 추임피 하는 것이 편하냐 아니면 좋다 하냐 편하냐 나중에 그거 지금 조사하는 중이에요. 아마 거시기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판소리는 요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회 공익적 기능. 아까 같이 그렇게 나쁜 놈들 응징한다. 그래서 그리 안녕하사를 보낸다. 이런 거. 또 막년에 종무식하잖아요. 종무식. 속담이 있어요. 종무식 때 제일 원님이 두려운 것이 소리청 여는 거예요. 소리청. 종무식 때 소리꾼 불러다 소리청 열면 그 고을에 소리꾼이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방놈 누군 내 닭 잡아먹은 놈 이런 거 하잖아. 다 뽀락나잖아. 그래서 속담이다. 나는 그 소리가 뭔 소리를 몰랐어요. 원님이 가장 무서운 건 종무식 때 소리청 여는 거. 왜 그랬을까? 왜 그거? 그 이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중국에서 명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때 이 사회 변화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양법이 뭐로 농사 짓는 것이 생겨나고 또 화폐라는 돈으로 물건을 사고 한 것이 생겨나고 또 이야기를 하는 데 가서 사람들이 듣는 이런 문화가 생겨나고 그래서 직업이 책 읽어주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노래 불러준 사람도 생겨나고 얘기해준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왜 이 소비자가 나냐? 이양법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씨를 뿌리하고 농사를 벼를 지었잖아요. 근데 10대 뿌리면 20대도 안 나와. 씨로 농사를 지면. 근데 모파를 만들었고 뭐를 갖다 심었더니 100배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들이 개간을 해. 개간을 해가지고 논을 많이 만들었고 이양법을 한 게 신흥 부자가 몽땅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요. 이제 부자니까 우리도 양반 노릇 좀 해봐야지. 책을 못 읽은 게 책 읽어준 사람 불러와. 돈 주고. 책 읽어준 사람 직업군이 생겨난 거예요. 또 노래도 우리도 시도 이런 거 잘 모르는 게 노래하는 사람도 직업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판소리도 요런 데 영향을 많았을 거다. 그런데 소비가 많으니까 새로운 얘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흥부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만들어내는 뭐든지 그쪽에 살다가 그쪽에서 뭐 노래를 하든지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접을까 해요. 그럴 수도 그런 것이잖아요. 무대가. 요 소리꾼들은 요런 것들이 있어요. 진상품. 그래서 이 소리꾼 집안에 벼슬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뭐 교지를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과거 시험을 안 보는데 어떻게 교지를 받아?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물론 증직이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후손들 조사하는 과정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는 고을마다 진상품이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 순창은 고추장, 그건 임금인 것 같아 보이고, 남원은 은어, 뭐 저 함영은 꽃감, 산청은 꽃감, 뭐 홍성은 뭐뭔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진상품의 목적은 임금이 백성의 형편을 알아보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진상품을 보내면 분상품 최고 좋은 것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순창 고추장이 작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올해 최고 좋다는 것도 이 정도 올랐구나. 그러면 작년 것보다 올해 흉년이라는구나. 이걸 척도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만큼만 안 좋은 거 왔었는데 올해는 더 좋은 거 같다. 그러면 더 풍년이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들이 어떻게 착복하는가 이런 걸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임금이 있는 궁궐의 공상청이란 데예요. 공상청, 진상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근데 그 고을에 정말 얼마큼 풍년이 들었고 얼마 잘 됐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고을 원인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막 제일 흉년이 들었는데도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뺏어가지고 임금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소리꾼들은 조선팔도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특채를 해, 특채. 요즘으로만 계약직을 해요, 계약직. 그거 이제 가을이 되잖아. 그러면은 보잖아요. 뭐 순창고추 작살나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왔는데 뭐가 이렇게 좋은 놈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행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지 주장 교지 배설했다고. 교지. 그 교지 내용에가 뭐 그런 거 이런 거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집안에 소리꾼 집안에 이런 교지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게 있어요. 임금이 아프면 누가 치료를 해요? 어이가 치료잖아요. 어이는 영천이씨 그 임금의 이씨들 집안에 있는 유전병 24개만 알라. 전문으로 해. 다른 건 안 해. 24개나 25개 아내가 다 있으니까. 조상 때부터 그 집안에 아픈 병은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병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어이가 공부했던 그 집안에 조상 때도 알았던 병이 아닌 전혀 새로운 병이 나타난 거예요. 어이가 못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궁궐에서 잔치를 벌려요. 왕의 남자 봤잖아요, 왕이. 겨우 조선 팔도의 광대를 불러. 그때 누가 와요? 노래 부른 소리 광대가 와. 이 노래 강대는 한의학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내가 좀 이따 강의하려고 하는데 거진 광대마다 다 소리꾼 광대마다 한의학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소리청 보감이라는 것이 발견됐다고. 소리청 보감, 동의보감, 소리청 보감 하듯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어느 잔치집에 갔다 누가 아파서 불러갔다. 뭐 좀 도와달라 뭐 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그거 하면서 다 습득을 해. 장터마다 공연 가면서 약초 보감, 약초 그런 것도 알고 누가 아프면 어떻게 나선가 이런 걸 다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조선팔도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궁전에서 이제 잔치를 벌일 때 이 소리 광대가 가요. 그러면 다 잔치가 끝나고 밤에 이 광대가 진찰을 해. 임금은 진맥을 해. 그러면 천민이 어떻게 진맥을 하겠어요? 양반 옷을 입어야 돼. 원래 이 소리꾼들이 그 출신이니까 임금은 범접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능해. 그래서 하면 어떻게 이 병은 내가 뭐년 뭐월 며칠 함경도 어디 갔더니 어느 마을 5개 마을에서 유행하던 뭔 병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써야 된다. 집방 나사본 거예요. 그런 사회적 기능이 있으니까 기득권층들이 무기를 한 거예요. 한 마당에서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선팔도의 음식이 엄청 기대했어요. 함경도에 가서 남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경도 가서 충청도 어느 고을 맛있던 음식을 낸 거예요. 그 음식이 함경도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가.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편제다 서편제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 안 써요. 왜냐면 편이라는 것은 딱 잘라가지고 네 거 내 거예요. 그래서 붙어 나중에 다시 공동체로 화합이 없어. 우리는 좌도 우도.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합쳐지는 거, 임시로 나눠지는 거. 그래서 편을 딱 잘라갖고 끝내버려. 너는 너 거, 넌 내 거. 아마 제가 학자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동편제 서편제 아마 일본 놈들이 공작에서 해놓은 소리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죠. 죄라고 하잖아요. 죄.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우리 어머니들 태코를 하잖아요. 수원서 시집 보면 수원 때, 강원도 철원에서 보면 철원 때. 근데 판소리는 죄라고 하잖아. 물론 동편제 서편제도 있지만 박초월제, 안숙선제 이런 죄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죄나 태코라는 것은 독립된 우주다, 지구다, 달나라다, 화성이다 이런 독립된 우주의 개체예요. 개체의 완성이 됐다 그때요. 이 태코잖아요. 수원서 와는 수원 때 태코를 못 받아가지고 창피하다고 이사간 사람도 많아요. 요 태코는 어떻게 붙어지냐? 시집을 와. 시집을 오면 10년 동안 시집살이 돼야 돼. 왜 시집살이냐? 안 보고 안 듣고 안 해. 왜? 시집을 오면 친정껏 풍습이나 음식이 솜씨가 그대로 와가지고 자기 시댁을 망쳐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그 시댁의 것이 몸에 들기까지가 10년 걸려. 10년 걸려요. 그래서 그 10년 지나서 그 집안에 이제 시집 온 시댁의 집안 것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그거 자기가 이제 10년 넘어서 했어. 그래서 시어머니를 받아서 시어머니 제삿날 떡을 해갖고 이웃으로 나눠주잖아요. 음식을 해서 나눠줘. 제사 음식을. 그럼 이웃이 먹어보고 저 집 며느리 시어머니가 죽어도 제대로 됐네 인자. 시어머니 음식이 그대로네. 시어머니가 없어도. 그러면 그때사 태코를 붙여줘. 근데 동네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저 아직도 뭐랄까 봐. 아직도 시어머니 맛이 아니고 이거 음식이 엉망이네. 자기 친정에 있던 거 고집해 갖고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평생 동안 태코를 안 붙여줘요. 안 불러줘. 그러면 그 집의 완성이 무주가 안 됐다는 거예요. 태코는 무주예요. 그래서 지리산에 40명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창피해서 태코를 못 받아서 동네를 떠나야 떠난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의 개체 완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판소리도 똑같아요. 선생한테 배웠지만 선생이 돌아가신 순간 선생 친정에서 내가 시댁으로 온 거예요. 내 것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명창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선생 것도 똑같네. 아니죠. 판소리 명창은 어떻게 태어난가? 궁금하시죠? 이빨이 없으면 노래가 끝이야. 근데 옛날에 서너 살만 먹어도 시험 나고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어른이요. 상노인이요. 그래서 열심히 막 폭포에서 수련하고 득음하고 해가지고 이제 50쯤 돼가지고 이제 내가 드디어 명창 되겠다 하는 순간 이빨이 싹 빠질 수가 없다. 그 명창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소리꾼들은 송중념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내가 그 사진을 그림을 못 찾았는데 안경집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다 달리고서 거기에가 주머니 같은 게 갖고 소나무 가루하고 솔잎가루하고 소금가루를 해가지고 솔잎가루하고 지푸레기 받은 거, 지푸레기나 아니면 그 삼배 그걸 해갖고 넣어놔요. 결국 밥 먹고 나면 항상 양치질해. 그것이 60살까지 이 치아를 보존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니까. 처음에 그 집안에서 그 유품이 나와서 이걸 왜 하냐 했더니 그 조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잖아요. 훌륭한 스승이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빨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경이 줘야 돼. 아까 같이 폭발하든지 후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명창이 되는 거예요.
나는 5바탕을 다 했다. 뭐 3바탕을 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스승이 저 그 철원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이 홍성리 살고 있어. 근데 철원에 사는 스승이 5바탕을 다 하고 있어. 그럼 나는 판소리를 홍성에 해. 그러면 내가 그 스승한테 가서 배워갔다. 스승한테 찾아가가지고 5바탕을 다 배울 수 있으니까 20년 동안. 스승 내 집에서 삽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있더라네. 소련 사람들이 밥만 먹고만 태울 때까지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져요. 벗짐 장사하고 농사지고 노래는 5%밖에 안 해. 생활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 소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못 배워. 5바탕을 다 해. 그래서 창본회가 완창본을 만들 5바탕 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가서 열성이 있는 사람은 애정과 열정이 많은 사람은 막 수시로 쫓아다니고 배워가고 자기가 자기 소리로 끼워나가고 땜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분짜리가 있다, 1시간짜리가 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 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면 알아들어. 아, 요것이 중간에 땜빵이 있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것은 그거예요. 소리꾼들 집안에서 조사한 거 이거예요. 백성을 괴롭힌 죄 지은 관리는 소리청에서 살아남지 못해. 소리꾼들이 싹 풀어보게. 소리꾼들이 그대로 죄행을 소리파도 풀어내잖아요. 이 사회적 기능이요. 암행어사는 100리를 다녀도 죄 지어갖고 처벌을 원님 하나 못 찾아내는데 소리파 한 자리에서는 10명도 더 많은 놈을 찾아내. 올리면. 소리꾼은 박수 받지 않고 추임새를 받아요. 박수 안 받고. 소리꾼들이 3가지 지키는 사항이 있어요. 백성이 세상에서 죄 짓고 감옥 가는 거 절대 감옥 안 가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노래 불러서 부자 되는 거. 아보고 영화 팔아서 배설하는 거. 요것이 소리꾼들이 준칙이었대요. 다 그러는 거 제가 모르지만 그 집안에 되는 거예요. 소리꾼들 마지막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남기고 간 소리밖에 없어요. 밑에는 우리가 단가 하잖아요. 단가. 판소리 하기 전에 목 풀라고 단가 하잖아요. 단가. 왜 목을 푸냐. 아까 기다스름이라고 했잖아요. 목은 울림대예요. 울림대. 이 목을 통해서 소리가 잘 나오게 하려면 폐가 문을 열어야 돼. 폐가 오장육부의 기운을 들고 나는 문이니까 그 폐를 열게 하는 것이 단가. 저는 요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원래 이게 추임새가 아니고 추음새 아니었을까? 소리를 키워주는 거. 추임새라는 건 사전에 보면 위로 끌어올린다. 실제보다 높여서 칭찬하다. 추워주하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 추음새 아니었을까? 소리니까. 판소리 수군가에도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판소리 수군가에 나온 거 이거 사설이에요. 왜 판소리에 이런 것이 집어져 들어가 있을까? 기호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왜 이런 거 운명 오행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 있을까? 병강세가도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죠. 판소리 북인데요. 우리 여기서 이상한 거 좀 발견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공연할 때 쓰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북이 요 북이에요. 오른쪽 맨 밑에. 근데 맨 밑에 왼쪽에 가보세요. 왼쪽에. 북이 어떻게 다른가요? 커요. 이 그림이나 사진까지는 일제강점기까지는 다 북이 이 모양이었어요. 가운데가 단태극이 있고 밖에는 띠태극이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이 북을 지금 쓰는 북이 100%가 일본 놈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그 속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판소리 북은 판자로 해가지고 가죽 씌우는 북이 아니에요. 지금 요런 북은 다 판자로 해갖고 해요. 왜? 판소리가 제 소리잖아요. 제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장단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소리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북이 그 사람의 맞춤 북이야 돼. 맞춤 북이야 된다고. 그래서 통나무로 북을 만들면서 그 사람 소리에 맞는 공명판이 제작이 돼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북을 맞추러 소리꾼이 북을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 스승이 제자가 20명 있다. 근데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스승노를 못 온다. 그래서 내 후계자를 하나 정해야겠다. 그러면 20명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 정해야 되나요?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정해보면 나중에 19명은 안 와버려. 싹 가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내가 한 달간 쉬어야겠다. 너 각자 일 보고 있어라. 그러고 쉬게 하고 자기가 점지에는 후계자를 하나 듣고 북을 맞히는 사람한테 가. 북을 제일로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 동숭동, 남원, 하동. 세 군데. 왜? 거기가 우리나라 3대 소가축 시장이 있어요. 소가죽. 하동의 소가죽은 풍물 가죽을 많이 바뀌는 소가죽을 많이 한대고, 서울 동숭동은 궁중음악을 하는 가죽을 많이 한대고, 남원은 판소리 북을 만드는 도축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원으로 소리를 그 북을 맞추러 와. 그러면 북을 만든 사람이 다 김명창이에요. 자, 노래해봐서 그러면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상청, 중청, 하청이 얼마니까 북통 크기를 얼마큼 정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가. 옆에 다른 데 가서 있어. 열흘 있다 오셔. 와. 그러면 열흘 안에 그 북통 크기를 소나무, 통나무 구해. 겨우 초벌 작업을 해요. 그 다음 또 노래하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리가 기운이 6개다. 그러면 가운데 공명판을 6개를 큰 줄기를 만들어. 공명판이란 뭐예요? 스피커 같아. 스피커 똑같아. 그리고 또 열흘 있다 또 와. 그러면 세세한 소리가 어떤 것인가?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북 만드는 사람이 김영창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북은 다 노동자가 만들어. 노동자가. 그래가지고 다 완성이 되면 북 가죽을 씌우잖아요. 북 가죽을 씌우기 전에 북통 안에다가 뭐라고 써? 몇 년, 몇 월, 며칠, 요 상당히 쓰잖아요. 상당에다 상장문 쓰잖아. 북통 안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 소리를 누구한테 주느라 수제자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가 북을 딱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갖고 평사시 같이 이제 제자들하고 해. 그러다가 스승이 죽어. 그러면 서로 누가 수제자인가 보잖아요. 북을 내놓은 사람이 수제자인 거예요. 북을 내놓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고수 서름 있다고 하잖아요. 고수는 명창보다 공연을 똑같은 했는데 돈을 적게 받은 서름이 아니고 이 북이 명창 소리꾼한테 있다고. 자기 북이. 그러니까 여기에 강원도 홍성에 사는 소리꾼이 저 논산에 사는 고수가 있어. 먼 고수, 나 이번에 어디 가서 공연해야 되는데 오소. 그러면 이 공주에 사는 고수가 홍성 여기까지 와서 북을 들고 갔다가 또 북을 여기다 주고 가야 돼. 북 침쟁이 하니까 서른 거예요. 자기 북으로 마음대로 갔다 쓴 것이 아니고. 일본 놈들은 한국의 판소리가 협률사 일제시대 때 단체 활동을 하면서 뭐 김정문 협률사, 이화중성 뭐 이런 협률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면서 모금을 해갖고 수제 의연금도 내고 막 독립자금도 내고 이런 거 한 거예요. 아무래도 와해를 안 돼. 그러니까 하나씩 문화 말살 정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태극마크, 북도 판자로 대충 만드는 거, 이런 거. 그 제가 북 만드는 거 일본을 갔잖아요. 일본의 모 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 동경대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각 나라마다 와가지고 일반 시민이 30분 동안 자기 나라를 홍보해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몽골을 와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뭐 하고 막 하잖아요. 뭐. 우리는 그 한복 입고 가서 심청가 부르는 거예요. 북치고. 그냥 다 끝나고 박수도 치고 하는데 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문화 자존감도 참 창피한지 알아라고. 노래는 당신들 거라고 북은 우리 걸로 치고 있다고.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잖아요. 한 번도. 이 판자로 대충 해가고 그런 북이 아니라고. 왜냐면 판소리 자체가 300년 동안 그런 문화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북도 왜 북 하나만 판소리 사용되고 있을까? 그 북의 가치가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판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판자로. 오른쪽 이 판자잖아요. 지금 다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박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있을 때 그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그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때부터 그 북 만든 손 연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뭐 막둥이인데다가 나이 차도 많고 우리 아버지 아는 60년대 이후로는 이제 북 소비가 없으니까 안 해버리고 안 하죠. 근데 대신 아버님은 김영창이 있었어. 아, 왜 농사지고 한글도 모르는 양반이 저런 것만 하는 거, 귀만 이런 것만 듣는가. 저도 그런 영향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제가 이제 한번 해가지고 막 소 가죽도 막 소 도축장에 가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인부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사다가 막 닭똥 넣고 오줌 넣고 재래식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해야 돼. 그거 이제 가죽을 씌우잖아요. 가죽을 씌우면 가죽을 잡아당기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잡아졌는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참깨를 쭉 놔. 한 가운데다가 가죽 한 가운데다. 그리고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겨 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구슬이나 돌 같은 거 딱 던져. 그러면 참깨가 이쪽으로 많이 퍼지면 이쪽이 많이 잡아당겨진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청이 주로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소 가죽을 많이 좀 당겨줘야 돼. 많이. 우리가 고시래 하잖아. 고시래 아시죠? 네. 뭐 고시래. 하다가 어디 가서 뭐 이 땅 신한테 뭐 좀 고시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먼저 땅 신한테 고사 지낸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하고 뭐 조사하러 다닌다고. 고시래가 땅에가 뭔 신이 사냐고. 그럼 뭐 내 밭에 있는 땅 신만 하면은 내 밭만 자르고 저쪽 신은 저쪽에 옆에 밭에 있는 신은 화가 나가지고 그 애 옆에 그 농부는 와서 해주는 너나는 저게 고추가 싹 죽어버려라. 그렇게 설득을 할 거 아니냐. 뭐 땅의 신이 돼. 그것이 아니고 밭을 갈러 가. 봄에 최초로 밭을 갈러 가. 그러면 쟁기로 가든 삽으로 파든 뭐 깽이로 하든지 파는 순간 땅 속에 들었던 민물이 나와. 예. 깡깡아지도 나오고 군뱅이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와. 그것이 죽어. 그러니까 그 영물들의 영혼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살생을 한다. 대단히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첫날 봄에서 첫 밭을 갈러 갈 때는 할머니가 장에 가서 겁나게 제사상을 고사상을 그 재물을 사와. 그래가지고 해갖고 밭에 가서 여기 있잖아요. 지내요. 그건 이제 옆에 따라온 손주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만 보고 커. 그러면서도 아는 거예요. 커가면서 이것이 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상속받잖아요. 할머니가 말을 안 해. 할아버지도 말 안 해. 미문에 대한 그것이 고시래요. 내 마음은 풍물가라. 이 서울의 신문들은 풍물이 기본이더라고요. 풍물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홍성 여기 이 군해가 마을이 360개다. 그러면 풍물이 풍물 가락이 360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군수들이 힘세고 역량 있고 제자를 많이 하는
하나의 풍물 단체로 통일시켜 풀어. 거기다 집중적으로 지원해갖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농악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냥 마을은 집성촌이요. 광산 김씨, 영천이씨 집성촌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성촌은 대개 유전병이 같아. 위장병이 안 좋은 그 마을은 위장병이 안 좋아. 집안 사람이 같으니까. 그러면 위장병하고 관련되는 풍물놀이가 발달을 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북노름이 발달된 마을이 있어요. 직노름만 발달되는 거, 소구노름만 발달되는 거. 왜 똑같은 농악인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오장육부 그거로 관련돼. 그래서 풍물은 아예 학습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한 거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고. 그거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저절로 나이 들면 딱 듣는 순간 똑같이 됐더라. 똑같이. 5일 장터. 전국에 있는 조선에 있던 모든 5일 장터는 다 배치도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똑같아. 채소 나물전은 다 동쪽에 가 있어야 돼. 이 대장간 있잖아요. 대장간. 대장간은 서쪽에 가 있어야 돼. 이것이 음양 오해하고 똑같은 게 그래요. 쉐를 나눈 것이니까. 어디나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어디나. 근데 지금 다 5일 장터를 개량하면서 문화적으로 하지 않고 현대 시절로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약초를 구입해야겠다고 하면 그 장터에 내가 그거 있다는 것도 처음 간 사람도 저절로 발걸음이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통 한 가운데는 주막이 있는 거예요. 주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문화 사업을 한다. 문화 단체 활동을 한다. 그럴 때도 이렇게 전통 문화를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에는 동의보감, 소리꾼들은 소리청보감. 이 우리가 고분에 보면 북한에 있는 고구려 벽화 장군총 이런 거 고분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도 있고 주작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막 이렇게 네 군데서 벽마다 네 군데다 이렇게 영상을 하기 위해서 지켜라, 이거를 지켜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구현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영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리산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일반 집에도 벽마다 동쪽에는 메밀대를 걸어놨어. 북쪽에는 참깨대를 걸어놨어. 참깨대. 서쪽에는 볏짚을 걸어놨다고. 요 남쪽에는 고추대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요 방문에 들어가는데 위에다가는 콩대를 걸어놨어요. 할머니들이. 근데 서울에서 출시하고 돈 잘 버고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우리 명절 때 미리 와갖고 우리 집안 좀 깨끗이 청소합시다 하고 벽에 있는 거 싹 갖다 버렸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온 순간. 그러니까 어머니가 갔다 오면서 넋을 놓고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밖에 못 키우구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 키운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을 가져라고 한 것인데 이거 뭐예요? 너희들 영생을 위해서는 이거는 내 마음이다. 말하면 이렇게 장군들 막 이렇게 임금들이 주는 고문 속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고. 그 집을 너희들 집을 본가를 보호해줘서 그 기운이 너희들 잘 내게 해줘라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 마음. 내 판소리도 아마 그런 속살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주로 이런 얘기는 할머니들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수집한 것만 한 7,000건 수집했어요. 그런데 주로 무속해서 분들, 그런 백정하실 분 이런 분들한테 체력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많은 얘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집안에 장독대가 있잖아요. 장독대. 요 폐가 사람이 아무것도 안 산다. 아예 이제 사람이 떠날 수가 없다. 그것은 요 장독대가 뒤집어져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폐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봐보세요. 공가. 임시로 집은 비어있지만 내가 나가서 있으니까 언젠가는 온다. 그것은 장독대에다가 간장독, 된장독이 똑바로 서 있어. 뚜껑도 닫고 있어. 근데 그 위에가 정한 수가 없어. 물 떠가고 빌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우리 집이 잠시 어디 떠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온 집이다. 이거예요. 그런 도둑은 가만 안 해요. 생가라는 건 뭐예요? 장독대도 그대로 있고 장독대 위에가 하늘에가 정한 수 그릇이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집이 폐간과 공간과 생간과를 구별을 했어요. 집과 조상의 음덕을 내는 집터를 정한다. 내가 뭐 귀농하거나 옛날에 뭐 어쨌든 내가 땅을 사갖고 집을 지어갔다고 터를 잡잖아요. 터를 잡았을 때 최고로 좋은 자리는 장독대 자리예요. 우리가 절터를 잡아고 절을 칠 때 최고 좋은 자리는 탑. 부처님의 영혼이 있는 곳이니까. 절이라는 것은 부처님 집이니까. 대웅전이나 이것이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니고 최고 좋은 자리는 탑이 들어서 그 위에 옆에가 이제 그 뭐 대웅전 이러거든요. 집터도 최고 좋은 자리는 장독대를 먼저 해요. 장독대가 최고 좋은 자리예요. 왜? 장독대에 조상의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장은 누가 담당을 해요? 간장동은 절대 며느리나 담당 못해. 우리 어머니나 며느리는 담당 못해. 간장은 절대 할머니 속아니에요. 된장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속아니에요. 며느리는 고추장밖에 담당을 못해요. 그래서 묵은 간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가 어디 올라가? 승진하잖아. 간장은. 그래서 집안이 불나거나 부도가 나거나 집안이 망해도 간장만 들고 가면 언젠가는 살아납니다. 제 속담이 이거 있어요. 우리가 이 옆에 집에 제사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옆에 사람들이 쌀도 한 대 갖다 주고 장작도 한 개 갖다 주고 부조해 주잖아요. 부조. 그런데 이웃집 제사에 부조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간장. 절대 간장 갖다 주면 안 돼요. 왜? 자기 조사니까. 집안이 망해도 집간장은 절대 장날 가서 안 팔아. 집안이 다 그날 쌀이 없어 굶어 죽어도 간장은 안 판다니까. 노름빛 할 때는 노름 져가지고 저당 잡잖아요. 마누라는 노름빛으로 잡아도 집간장은 안 잡아. 조상은 집에 제사할 때 간장 냄새 갖고 찾아와. 속담이 그래. 속담이. 사람은 새로 얻어도 집간장은 새로 안 얻어. 장날 간장 팔러 온 놈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있잖아요. 농화 마을에 풍물할 때 보름꽃 깃발에 손만 대도 1년 농사 기후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족이잖아. 시족의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똑같은 유전자예요. 기운이요. 그 모든 기운이 농화 깃발에 있어요. 농화 칠 때. 그러니까 그 깃발에 손만 대도 동네 사람 모든 기운을 다 받아. 이게 그렇게 해서 송로 선생 이제 찾아가지고 후손 들어오고 이제 노를 만든 것이고요. 여기는 그 생각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집들은 유적지들은 다 허락불구 없어요. 허락불구. 이 오른쪽 일본 집은 유화중선 명창이 여기서 배가 뒤집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누가 봤냐? 누가 봐갖고 거기다 써놨냐? 본 사람 봤다고 누구한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다 정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6번을 간 거예요. 6번을. 그거 진짜 맞냐? 그 노인들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 일본 사람들. 이거 아까 그 비석이 권사암등 비석이에요. 이 후손들이 자기들 이름 써가지고 권사암등 명창은 우리 집안 사람이다 맞다 자랑스럽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낙관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후손도 모시고 제가 이제 있을 때 남원으로 오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설이 있잖아요. 막 많은 학자분 선생님들이 웅포가 형웅로 고향이다, 묘도가가 있다, 뭐 구례도 어디가 있다, 막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고 막 이합 집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찾아가지고 이 후손님들이 우리 집안은 족보에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묘도 운봉이가 있고 선영이 있고 선영사내가 있고 그렇게 있었다. 왜냐면 송로 선생 아버지는 웅포 이렇게 여산 송씨지만 그쪽에 가서 났으니까 나서 태어난 곳은 그런데 왜 웅포에가 묘가 있냐? 그것은 아버지 묘가 생일이 많아요. 송로 묘라는 건 아니지만 송씨 뭐 송로 묘다 이런 주장한데 아마 그쪽에 그 사고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맞다. 그건 수고이 가죠. 그 우리 선생님이랑 제가 10년 동안 다니면서 리포터를 하시고 동영상으로 막 찍었어요. 할아버지 해가지고 또 막 녹화하는데 어떤 유성준 명창이라는 분 옆집에 살았던 그 할머니는 막 이거 편집하셔야 돼요. 그 나쁜 놈이다. 막 공연해가지고 막 뭘 얻어오면 배고파서 좀 가면은 뒤에다 숨기고 안 준다고. 막 이렇게. 마당에 던졌다고 했잖아. 14살 때. 그리고 막 뒤에 막 배고파 좀 덜라고 막 마당에다 던졌다고. 흙 묻게 막 그렇게 했다고. 근데 저는 그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 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거지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인생은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야. 사람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제가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냥 네, 감사합니다.